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또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오늘은 또 SK텔레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이슈가 됐는데 논란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해킹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을 저도 찾아보고 따져보니까 이게 이 사고가 난 거는 한 4월 18일 정도? 그때였고. 근데 지난주에는 또 별로 이슈가 안 됐다가 지난주 후반이랑 주말 사이에 또 갑작스럽게 또 많은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대별로 봐야 되는 네네. 게 이게 왜냐면 이제 늑장 대응 논란이 좀 일고 네네. 있잖아요. 일단 처음 SK텔레콤 내에서 이상을 감지한 게 4월 18일 오후 6시 8분이라고 그쵸,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데이터 이동을 좀 감지를 했다고 하고요. 밤 11시 20분에 악성 코드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확인했다고 하고 19일 새벽 1시 40분부터 이제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악성 코드로 일부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정황을 이때 확인을 했고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런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24시간이 18일 넘었네요. 오후부터 이제 시작했던 건데 24시간을 넘겼다는 그쵸. 점에서 이제 늑장 신고 이건 약간 이제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 이틀 정도가 지난 22일 오전에 SK텔레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해커의 내부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이걸 고객들한테 공지하고 또 개별 안내 문자로 이제 안내 문자를 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SK텔레콤 가입자가 2,300만 명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발송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 광고 문자나 마케팅 문자는 그렇게 발송을 잘하면서 그죠? 이렇게 중요한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약간 안일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이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SK텔레콤은 악성 코드 즉시 삭제했고 그 기기도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인데 뭐 현재까지 피해 규모 이런 거 집계도 안 됐고 이 정보를 이용한 악용 사례, 뭐 피해 사례 이런 것들 확인이 아직 안 됐고 네. 문제는 아직 해커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침입했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는지 파악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소행이다 아니면 중국 해커가 뭐 침입한 네. 거다 여러 가지 소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보가 뭐 한 9기가 정도 유출이 됐다고 하고 이게 네. 분량으로 따져보면 이제 책 9,000권 정도의 분량이라는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네네네.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뭐 과기정통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긴 했는데 뭐 해킹 원인이라든가 뭐 경위, 뭐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나오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4월 18일에 사고가 어쨌든 네. 발발을 했고 이상을 감지했고 19일 새벽에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기관이나 정보 당국에 보고한 것도 늦었고 네. 고객들에게 알린 것도 또 더 늦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유심 정보가 해킹을 당하면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도 뭐 사실 SK텔레콤만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것들은 통신사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이든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은 네. 꽤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유심 정보 해킹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 정보 유출한 거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 네. 유심이라는 게 되게 조그만 칩이잖아요. 그쵸. 작은 칩인데 여기에는 휴대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식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입자 식별 번호라든가 뭐 사용자 전화번호, 그 통신사 가입 정보, 인증키, 뭐 네트워크 정보 이런 중요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네네. 뭐 다만 뭐 가입자의 이름이라든가 뭐 전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요새 휴대폰을 우리 신분증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네네. 휴대폰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오고 그쵸. 있고 사실 휴대폰은 모든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새는 은행 갔을 때 신분증 없이도 은행의 인증서, 그러니까 은행의 주민등록증을 담으면 그쵸. 그걸로 은행 네. 거래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심 정보 해킹이 되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이제 가늠이 안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심 정보를 악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중에 하나가 유심을 불법 복제해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문자나 통화 이런 것들 가로챌 수가 있고요. 이게 문자 인증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개인정보까지 더해지면 네. 뭐 은행이나 증권앱에 접속해서 뭐 이체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빼돌리거나 이게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고 뭐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라든가 심지어는 SNS 계정 탈취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해커가 이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뭐 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이었다면 다크웹 이런 데 이제 파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쵸. 거죠. 근데 이 다크웹 거래가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추적이 좀 어려운 그쵸. 그러면 또 추적이 상황이고요. 어렵죠. 이게 사실 어제 뭐 SK텔레콤을 쓰고 있었던 이제 고객 한 명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알트폰이 개통이 돼서 계좌에서 수천 번이 5천만 원이 나갔다. 보도가 그건 이제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를 네. 했을 이건 텐데 팩트 맞나요? 사실 이건 이제 유심 정보 유출 때문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문자로 온 피싱 문자 링크를 네. 잘못 눌러서 개인정보 해킹당한 케이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기사 하나도 굉장히 그쵸, 이제 예민하죠.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민해 있는 상태이고 이걸 또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뭐 몇백만 건, 몇천만 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유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심스와핑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범죄 수법이긴 한데 피해자 휴대폰에 유심 정보를 복제를 해서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이제 손에 넣는 해킹 수법이에요. 이게 2022년에 국내에서 뭐 단기간에 비슷한 사례가 한 40여 건 신고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통점이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상자산을 이제 공통점이 가상자산 계좌에서 돈을 냈다는 건데 네. 많게는 뭐 2억 7천만 원까지 털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상이 생겼던 게 이 유심을 복제한 이제 범죄자죠. 그 네. 범행 주체가 이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서 다른 단말기에 이제 공폰에 넣은 거예요. 공기계에 넣고 그쵸.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이제 본래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그쵸. 내 여기로 휴대폰은 그렇죠. 문자, 통화 연결이 안 이런 되고. 것들이 다 이제 이 새로 만든 공기계 그쪽으로 유심을 가는 거죠. 복제폰에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심스와핑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심스와핑 같은 사례가 대거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심 스와핑뿐만 아니라 뭐 심 클로닝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완전 복제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들여다보는 식의 그런 범죄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뭘 쓰고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어떤 거래를 하고 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심 스와핑, 심 클로닝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런 위험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대책으로 일단 SK텔레콤이 뭔가 막 내놓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 교체해주겠다,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유심보호 서비스를 지금 뭐 바로 교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라,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SK텔레콤 쓰시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 사실은 천만다행으로. 지난해 말에 번호 이동하면서 SK텔레콤 쓰다가 지금 LG 플러스로 타이밍 바꿨는데 좋으셨네요. 저희 가족들이 다 SK텔레콤 아유, 쓰고 그래요? 있어서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를 아이들 것도 가입하고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해킹 사실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이 대안으로 그러니까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걸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이제 통화가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이 내 유심으로 이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네네. 서비스인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가입하세요라고 안내를 했고 이게 어쨌든 원래는 이게 한 40만 명 정도가 가입했던 서비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모르셨을 저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보니까 741만 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고 터지기 전에는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주말 새에 한 뭐 100만 명 좀 넘게 가입을 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폭증을 한 그쵸, 그쵸.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 다른 폰으로 내 유심 복제를 쓰는 건 불가능한데 네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로밍이 안 됩니다. 일단 로밍 요금을 가입한 상태면 그 요금 해지하고 저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해외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로밍 서비스를 그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가입할 이제 수가 없겠네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네. 다시 로밍을 가입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방법이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유심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0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 초기 비밀번호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0000인데. 그쵸. 그래서 잘못 연속으로 틀리면 유심이 또 잠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잠금 해제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통신사 계약서나 아니면 이제 뭐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 가면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입력하면 이제 풀리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유심을 아예 바꿔달라. 뭐 이런 요구가 좀 빗발쳤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SK텔레콤이 유심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뭐 어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그 T월드의 매장마다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네. 뭐 과거에 뭐 저도 온라인에서 막 보니까 과거에 LG U+는 다 택배로 보내줬는데 왜 SK텔레콤은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매장까지 가야 되냐. 근데 줄 서서 가서도 못 바꾸고 이러니까 지금 난리인데 바꿔줄 수 있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숫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네.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게 본인 인증 거쳐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매장을 선택하면 이제 예약이 되고 네네. 그게 그리고 나서도 매장에 갔는데 이제 재고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교체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택배를 보내줘서 셀프 개통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유심이 털린 거잖아요. 유심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매장에서 개인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야,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를 해야 좀 안전하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매장에서 그러게요. 교체하는 것들을 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약이 뭐 접속자들 몰리니까 어제 뭐 앱도 버벅대고 홈페이지도 엄청 이제 접속 지연이 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제 6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사용자가 23만 명이고요.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자가 263만 명이니까 지금 한 286만 명 정도가 예약을 했거나 교체를 완료한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이 준비한 유심이 100만 개 정도이고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 여기에 참.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트폰 가입자가 한 187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대상자만 지금 2,5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와, 네. 그중에 100만 개 정도 준비했다고 하면 한 4%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뭐 다음 달 말까지 한 500만 개 정도 유심을 추가로 확보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LG U+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에 고객 정보가 좀 털렸을 때 그때 유심 다 교체해줬거든요. 네. 그때 한 10개월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SK텔레콤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1년 넘게 걸릴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좀 듭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게 어쨌든 이게 유심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네.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 못 바꾸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거나 유심의 비밀번호를 바꾸시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이동통신 1위 업체였는데 지금 이러니까 뭐 그전에도 사실 뭐 이제는 SK텔레콤이 예전만큼의 명성이 좀 떨어졌다. 뭐 이 서비스가 뭐 이득이 되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이제 갈아타시는 이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치로 딱 나오는데 지난 26일 기준으로 토요일이죠.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1,665명이었어요. 1,600명 정도. 근데 28일 하루에만 25,400명 정도가 네. 번호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 사고 공식 발표한 22일부터 25일까지만 해도 하루에 많아봤자 137명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뭐 유심을 전면 교체해주겠다. 뭐 SK텔레콤 대표가 나서 사과하고 이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대이동을 시작해서 28일 하루에는 뭐 2만 명 넘게 갈아타고 이랬으니까
사실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알뜰폰으로 옮긴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KT나 SK, 네. LG U+로 옮긴 분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 뭐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상대 이동통신사들한테는 약간 호기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KT 주가가 그래서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길거리 아마 다니시다 보면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실 텐데 해킹에서 안전한 뭐 KT로 오세요, 뭐 LG U+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실제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서 이럴 때 이제 가입자를 좀 유치하려는 경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게다가 그 SK텔레콤도 어쨌든 이제 집도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가입자를 지켜야 되기 해야죠. 때문에 뭐 최근에 갤럭시 S25가 최신 폰이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비싼 폰인데 공짜 폰으로 판매가 되기도 지원금을 그래요? 대폭 늘린 거죠. 그러니까 S25를 이제 드릴 테니 SK텔레콤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역으로 또 이런 광고 마케팅을 좀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지금 원래 통신사를 잘 안 바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쓰던 걸 쓰게 되는 게 바꾸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동도 나타나고 있고 뭐 KT나 LG U+에서 뭐 보안회사 안전한 통신사로 오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이 회사들도 과거에 다 전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KT 같은 경우가 2014년에 1,2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LG U+가 2023년 얼마 안 됐습니다. 1월에 30만 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제 올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이 있었으니까 통신 3사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쵸. 특히 이번에 해킹당한 서버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홈 가입자 서버, 그러니까 HSS라는 중앙 서버가 이제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이 중앙 서버에는 모든 가입자의 유심 정보 그리고 기지국의 노드값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통합 관리 서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에도 여러 서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 핵심 서버고 그래서 보안이 가장 강력한 서버인데 이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거에 좀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2023년에 LG U+ 해킹 사고는 그 하위 서버 중에 하나인 고객 인증 시스템이 공격을 받은 거라서 지금 SK텔레콤의 해킹하고는 조금 이제 그 중요도나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유튜버는 이런 표현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SK텔레콤 해킹은 집 도어락에 비번이 털린 거다라는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뭐 KT는 2014년 꽤 오래전이고 LG U+ 2023년이고 지금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 기술이라든가 뭐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던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실제로 그 정보보호 투자에 얼마큼을 썼느냐를 이제 수치를 보면 많이 하나요? SK텔레콤이 사실은 이제 그 통신사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그 두 군데를 합쳐서 2023년 기준으로 868억 원을 썼어요. 정보보안 투자에. 업계 2위인 KT가 1,218억 원 써서 훨씬 많이 썼고요. KT가 더 많이 썼군요. 업계 3위가 LG U+인데 632억 원. 그러니까 SKT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점유율이나 매출액 대비로는 굉장히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오늘 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늘 보안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테마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안정화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장에서조차도 보안이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그동안은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어제 뭐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제 이걸 다 SK텔레콤이 다 비용을 지불해서 다 교체해줘야 하고 또 과징금 같은 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 부담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유심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네네. 하고 이제 가입자 이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좀 그렇죠. 봐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들 몇 곳이 낸 분석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일단 한토증권 같은 경우는 유심을 가입자 한 30% 정도가 교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한 350억 원 정도 들 거고 만약에 2,500만 원 해선 전부 교체를 한다면 최대한 1,000억 원 정도 지출을 할 거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보 보고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지금 매출액 대비 0.3% 정도 SK텔레콤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사가 보통 0.5%였으니까 네. 경쟁사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린다고 하면 추가로 한 3,30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유심 교체 비용하고 과징금 이런 거 다 네네. 감안하면 일회성 비용으로 뭐 적게는 한 1,000억 원, 많게는 한 2,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입자 이탈 정도인데 사실 네. 어제 하루만 2만 명 넘게 이탈을 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잖아요. 이런 속도가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냐가 그쵸. 관건인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가입을 하면 한 2년 정도 약정을 하잖아요. 네네. 약정한 기간 이전에 이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년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합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해요. SK텔레콤과 그쵸, SK 브로드밴드 약간 이런 식으로. IPTV나 그런 이런 거. 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날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시각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해킹 사태 때문에 번호 이동할 때 위약금 무는 거 이런 거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 아침에도 뭐 민주당에서 이거는 좀 SKT가 책임을 지고 위약금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 부담이 없고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이 기회에 뭐 가입자를 좀 끌어모으겠다라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번호 이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그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기억하면 T모바일 이런 데서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미국은 과징금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막 몇 천억을 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 정도 몇백억도 안 되겠죠? 안 되고 네, 몇 천만 원 수준 네, 그냥 정도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가게 되면 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되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과징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또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한 1% 또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긴 한데 주가에는 또 아까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왔지만 주가에는 또 크게 영향 안 미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 후반에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전 사실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이게 분명히 대형 악재이긴 한데 그쵸. 증시에서는 살짝 이제 가늠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피해 규모도 나오지 않았고 뭐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러니까 뭐 주가를 보면 사실 해킹 사실이 밝혀진 20일에는 되게 올랐고 네네. 23일에 떨어졌고 24일에 올랐고 25일에도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SK 주가가 해킹 사실 알려지기 전날 종가에 비해서 한 2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가 그 금요일 날 이제 SK텔레콤의 대표의 사과하고. 거기에 유심 전면 교체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거 좀 심각하겠는데 심각한가 보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7% 가까이 하락했고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하락 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KT와 LG U+는 다 올랐고 오늘도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이제 50주 신고가를 좀 네네. 찍고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SK텔레콤이 뭐 AI에 관련된 수익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뭐 배당주로도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좀 오른 면이 좀 있긴 한데 이 해킹 사고 발표한 이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긴가민가 하다가 굉장히 큰 악재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더해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과정에는 사실 SK텔레콤의 대응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늑장 보고가 됐고 네네. 고객들에 대한 공지도 늦었고 뭐 개별 문자도 늦게 보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안일한 인식 같은 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사실 소비자 반응을 좀 살펴보다가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유심 교체를 뒤늦게 결정한 거 아니냐는 비난도 있고
이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온라인 예약 이런 것도 막 서버가 뭐 지연이 되고 접속이 안 네네. 되고 뭐 매장에 길게 이제 줄 서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이 사고 친 걸 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겪어야 되냐라는 그렇죠.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SK텔레콤은 B2C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신뢰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신뢰 타격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이제 기업의 밸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수가 있지만 그 향후 흐름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빠르게 대응해서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러면 주가도 이제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번 SK텔레콤은 그 지금까지의 이제 대응 과정을 보면 조금 이제 신뢰도 이런 면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분간은 파장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보 보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SK텔레콤 같이 막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또 재밌는 건 수급창을 보면은 사고가 인지된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뭐 매수기라고 판단하는 네. 모양이네요.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팔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삽니다. 이런 거 보면 외국인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닐까? 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어떻게 행보를 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SK텔레콤 사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